국민의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참 마음고생들, 몸고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되는 장사가 없고 무슨 모임 하나를 마음대로 하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난맥인데다가 경제는 쫄아들고 있고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 이 유행병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이미 각종 매체나 이런 데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정보가 차고 넘치는 처지라 이것을 굳이 우리 채널에서도 다뤄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이런 논의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개의 초점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좀 짚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봅니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전염병의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정부나 정치권, 국민들조차도 잘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성립하는 요건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 안보라는 거지요. 국가 보위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자기의 첫 번째 사명으로 선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국가 안보적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저것 좌고우면하고 그 대책을 찾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최우선적으로 오로지 국민의 건강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익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 사회와 우리 정부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긴박함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 조직과 그 조직의 무능력, 비전문성, 거기다 책임 회피의 분위기까지 정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환자 자신이 내가 감염이 됐다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가면 거기서 병원 가라고 그러고, 병원에서는 엉뚱한 환자들하고 잔뜩 모아놓고 진료하고 돌려보내고, 도대체 아무 매뉴얼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무능력, 그 비전문성, 그 책임 회피의 의식,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번 우한 폐렴 이전에도 많은 외부에서 유입된 전염병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각종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발병한 독감들, 이것들의 피해를 우리는 충분할 만큼 이미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응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에 대한 매뉴얼 하나가 제대로 지금까지 정비되어 있지를 않고, 그리고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같은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 숫자는 잔뜩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만날 일손 부족 얘기가 나오고 전문성 부족 얘기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오늘자 한 일간신문의 의료인이 의학교수입니다. 한 대학의 의학교수가 올린 칼럼을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다. 그러나 국가방역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의 센터장은 감염병 비전문가인 행정직 공무원들로 충원됐다. 감염병이나 백신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예방접종 분야 직책도 마찬가지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어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데이터, 환자 증례와 의학 정보들이 아침 저녁으로 쏟아지던 긴박한 지난 한 달, 안타깝게도 국가 방역 시스템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근거 기반 방역 대책을 내놓을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실정입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대한민국의 민생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 사무 분야가 정치에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판에 빠져 있다는 거죠. 모든 곳에 정치 논리가 개입을 해서 결국은 표가 되느냐 아니냐, 어떻게 공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내 세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패거리를 묶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이런 논리들이 전부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길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 이유,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원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신종 그러면 어느 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부정확한 말을 써야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이 병명입니까? 명백하게 폐렴 증상이 생길 때 병이지요. 병명이지요. 그것이 우한에서 발생했을 우한 폐렴일 뿐입니다. 전 세계의 매스미디어들이 전부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병명 하나를 제대로 부르질 못해야 합니까? 누구 눈치 보느라고. 그 안에 정치적 논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중국인 유입을 통제할 거냐 말 거냐 하나를 결정하는데 왜 그렇게 좌고우면이 많아야 합니까?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고 눈치 볼 게 없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것이 우선 시급했던 거 아닌가요? 이 정권은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들의 목숨을 소중히 한다라는 가치관 위에서 성립한 거 아니었나요? 국민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해서 성립된 국가 아니었나요? 그런 정권 아니었나요? 그럼 뭘 눈치를 볼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끝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출입 통제 좀 했다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와의 경제를 그래서 단절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제 나라 국민들, 자국민들이 써야 할 마스크 하나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판에 세정제라도 잔뜩 싸서 온통 전국에다가 뿌려줘야 하고 아무나 아무 데서든지 언제나 손 씻을 수 있도록 세정제를 공급해 줘야 될 돈 가지고 어떻게 중국에부터 그것을 전해주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무려 현금으로 60억 원, 마스크로 300만 장, 국내에 뿌렸으면 자국민들의 안전을 그만큼 지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다면 국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 돕는 거야. 그건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요. 왜 그것부터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중앙 권력의 책임 공방. 무슨 이건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국무총리가 일 좀 해라 말아라. 누구의 임문이 아니니 뭡니까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결정적으로 대통령은 이 판에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참 외교적으로 근사한 수사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중국이 우리하고 동맹국입니까? 중국은 우리하고 경제 경쟁을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자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한령이라는 걸 무기로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중국의 동해안에는
한반도까지를 포함해서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이 수천 기가 깔려 있는 상황인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고 한국 경제를 지배하려는 전략을 잠시도 늦추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는 호혜적인 이야기하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런 이야기가 이 시점에 필요한 겁니까? 이러한 이 나라 정부의 자세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조차 제정하지 못한 중국의 신임 대사가 자기도 마스크를 쓰고 서울에 입국한 주제에 한 나라의 수도에서 우리의 보건 방어 대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되지 못한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치욕이 아닙니까? 내정 간섭이 아닙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사가 우리가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강구하든 말든 자기네 국익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 그런 불쾌한 언어를 마음대로 떠들어댈 수가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을 다녀가는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드를 그가 그 문제를 해소해주고 안 하는 것이 그의 전권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얻어냈어야 하는 그런 성과 아니었나요? 우리는 지금 중국이 주는 대로 얻어먹고 중국이 하라는 대로 굴러가고 그래야 되는 나라입니까?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중국은 항상 한반도를 괴롭혀온 세력입니다. 중국이 성할 때 한반도는 쇠했고 중국이 쇠할 때 한반도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면서요. 왜 그 역사를 자주 잊습니까? 중국은 당당한 나라에는 약하고 약한 나라에는 한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역사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우한 폐렴의 문제는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쯤이면 치료제가 나오게 될지, 언제쯤이면 이 바이러스의 속성을 완전히 파악하게 될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만큼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보위할 책임을 가진 이 나라의 집권 지도부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자세의 전환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